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교통 혼잡을 줄이겠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렌터카 7,000대를 감차하기로 했는데요.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며 참여를 꺼리고 있어 차질이 예상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대형 렌터카 업체. 이곳에서 갖고 있는 렌터카는 1,000여 대. 제주도의 렌터카 감차 정책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이중 300여 대를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감차 보상금도 없는 데다 차량 보유 대수에 따라 감차 비율도 달리 적용돼 손해가 크다는 겁니다. 150대 미만 업체들은 10% 미만의 어떤 감차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대형 업체 같은 경우는 무려 28%나 되는 그 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불만이 많은 겁니다. 제주도가 그제까지 도내 렌터카 업체 130여 곳을 대상으로 감차 계획을 1차 마감한 결과 현재 계획을 제출한 곳은 67개 업체의 1,800여 대뿐. 당초 내년 6월까지 세웠던 7,000대 감차 목표치의 27%에 그쳤습니다. 감차 대상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형 렌터카 업체 대부분이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올 연말까지 자율감차를 독려하고 감차를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운행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수급절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차량 운행 제한이라든가 어떤 다른 조치 방안들을 이제 강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업체가 자율적으로 줄인 렌터카는 고작 170대.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렌터카 운행 제한에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렌터카 감차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한 대학 재단이 절대보전 지역에 야자수길을 불법으로 조성해 자치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불법 개발 행위가 1년 넘게 이어졌는데 제주시는 이제서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보도에 김항섭 기자입니다. 올레길 18코스가 지나는 조천읍 대섬. 아름다운 바다 풍경과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바다로 이어지는 길 인근에 어른 허리 높이의 돌담이 쌓여 있고 길 양옆으로는 높은 야자수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너무 많이 심고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해서 좀 인위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이 일대는 개발 행위가 제한된 절대 보전 지역이지만 토지 소유주인 한양대 재단이 지난해 9월부터 야자수 올레길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재단 측은 절대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대섬 일대에서 무단으로 돌담을 쌓고 야자수를 심는 등 불법 개발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한양대 재단은 환경정화를 맡긴 조경업체 측에서 무단으로 개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이제 더 좋게 한다고 지역 주민이 대로 알아봐서 한 건데 그 행정 절차라든가 법 규사항은 잘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주시는 뒤늦게야 훼손 사실을 파악한 뒤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만으로는 원상 복구 방법 등을 강제할 수는 없어서 제 모습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걸 반드시 행위 허가를 받아야만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대는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금 따라가지고 우리는 조치해야 될 상이고, 경찰은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곶자왈의 정확한 면적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가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열어 도내 곶자왈을 7개 곶자왈지대로 분류하고 면적을 99.5제곱킬로미터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알려졌던 곶자왈 면적 106제곱킬로미터보다 6.5제곱킬로미터 준 것으로 제주도는 다음 달까지 이 같은 용역 결과를 근거로 곶자왈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등의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사업 부진의 곶자왈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 구좌읍 동복리 사파리월드 예정지도 곶자왈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도내 곳곳에서 오수 역류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빗물과 오수를 나눠서 처리하는 분류식 하수관 시설이 엉망으로 이뤄져 오수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와 빗물을 분류해
빗물은 하천으로, 오수는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는 분류식 하수관 시설 사업. 지난 1996년부터 1조 7천억 원이 투입돼 현재 도내 82% 지역에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오수를 모아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는 차집관로가 설치된 주변 지역 주민들은 비만 오면 오수가 역류한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승하 의원은 직경이 250mm인 차집관로에 크기가 훨씬 큰 오수관을 연결해 역류 사고가 빈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가정의 오수와 우수관이 잘못 연결된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만 오면 어떨까요? 넘쳐 흐릅니다. 근데 행정에서도 분명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증설을 아직까지도 안 했는지 직무유기 아닐까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하기 위한 그 공사를 설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내 면세점 수익의 지역 환원 확대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도내 면세점 수익 규모가 1조 6천억 원 규모로 5년 새 2배나 늘었지만 지역 환원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500억 원 상생 기금을 조성한다는 발표도 있었지만 어쩐지 제주에서는 도민 상생 협력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지사는 면세점 매출액의 1%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도록 정부에 요구 중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평성 또 면세점 경쟁력 하락, 즉 비용 요인을 상승시킨다. 비용 상승 요인이 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는 계속 미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잇따르는 게스트하우스 범죄와 관련해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많아 대책을 찾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도의회가 남북 정상의 한라산 방문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지지와 세계 평화의 섬 제주 한라산 방문 요청 결의안을 재석 의원 3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또 의원들은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원주공항의 적자 폭이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는데 아직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18억 5천만 원 수준이던 원주공항의 적자 폭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2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5년 만에 58%나 증가한 겁니다. 활주로 수용 능력은 연 11만 5천 회지만 작년 비행회 수는 705회로 활주로 활용률이 0.6%에 그쳤습니다. 탑승객 수가 7만 9천 명으로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터미널 활용률은 여전히 30%를 밑돌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5월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습니다. 원주 제주 노선의 원주 출발을 오전 10시 이전으로 바꾸고 하루 2번 왕복하는 방안을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지만 적자 폭이 더 커진다는 입장이어서 아직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 항공사가 좀 추가로 투입하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운영 측면도 그렇고 적자 부분인가 이런 걸 좀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나. 소형 항공사의 추가 취항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사업을 준비 중인 플라이 강원으로 원주 제주 노선을 증편한다는 계획인데 면허 심사가 지연되고 경쟁도 치열해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강원도는 이 밖에 KTX 횡성역에서 원주공항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 신설 등 공항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운항 시간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한 공항 활성화에는 역부족입니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이 협의해서 시간대 변경 및 저가 항공상 취향에 관한 정책적인 지원들을 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균형적인 항공 서비스 제공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수익보다는 편의를 고려한 운행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대체로 흐리고 북서부와 산지를 중심으로는 안개가 껴 있어서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등산 계획 있으시다면 안전사고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낮 기온은 평년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겠고요.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현재 기온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낮 기온은 11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애월과 조천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 제주에는 구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낮 기온 11도 내외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남부 지역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안덕이 7도, 남원 9도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 9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11도 안팎으로 낮 기온은 평년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오늘 아침 안개가 껴 가시거리가 짧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도서 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은 9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11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특보가 발효 중이고 청주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갑질 논란을 빚은 제주대 전모 교수와 김모 교수에 대해 직권 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부터 3년 동안 자신의 집을 짓는 데 학생을 동원하고 학생들의 공모전 상금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제주대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교수에게는 파면, 김 교수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곽지 해수풀장 공사를 담당했던 공무원 2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곽지 해수풀장 공사 과정에서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자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도지사의 변경 승인 절차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점에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서부소방서 김남훈 소방장이 제17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소방청장상을 수상하고 1계급 특별 승진했습니다. 김남훈 소방장은 건축 민원과 소방 특별조사, 안전관리 업무 등의 예방 업무를 수행하면서 맞춤형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해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갈등을 겪은 강정마을 주민 10명 가운데 3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만 20세 이상 당정 주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30%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대상자의 12.8%가 우울 증상군에 해당됐고 최근 한 달간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한 주민도 20.3%나 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IB 교육과정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입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IBO 재단 측과의 협상에서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한국어로 번역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재단 측이 일반 교과도 최소 한 과목 이상은 영어로 수업해야 한다며 이사회에서 보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IB 도입 예산 4억 원을 반영해 도의회의 예산 심사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교육의회와 교육감사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대 강주영 교수 연구팀은 제주도 교육청에 제출한 교육제도 개선 방안 최종 보고서에서
교육 분야에도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제주특별법의 취지에 맞춰 도의회와 감사위원회와 분리된 교육 관련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특별법 개정 과정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제주 혁신도시의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 등이 담긴 제주 혁신도시 종합발전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제주도는 혁신도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 마이스 사업을 비롯한 특화 발전 지원 5개 사업에 1,036억 원과 정주 여건 개선 5개 사업에 420억 원 등 1,600여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혁신도시의 스마트 마이스를 육성해 연간 160건 이상의 국제회의를 유치한다는 목표도 담겼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